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요? 저에게 푸울스가 등장하기 전 가장 놀라운 타자는 매니 라미레스였습니다. 1972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매니는 가족이 뉴욕으로 이주해 뉴욕에서 성장합니다. 매니는 양키스 입단을 기대했지만 1991년 드래프트에서 양키스의 지명권은 1순위짜리였고 매니는 13순위로 클리브랜드에 입단합니다. 이후 양키스를 싫어하게 된 매니는 1993년 데뷔전에서 2홈런 6타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장소는 양키 스타디움이었습니다. 1994년 홈 개막전에서 클리브랜드 팬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경기 중 저렇게 주의가 산만한 신인 선수를 처음 본 거였는데요. 하지만 최고의 방망이 실력과 형편없는 수비, 황당한 주루 플레이를 하는 매니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세 수비는 기본이고 송구 가로채기 등 수비에서 얼척없는 플레이를 방망이로 한 방에 만회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매니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매니는 파워와 정확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스프레이 히터였으며 송구안도 최고였습니다. 장타율 5할 8푼 우리는 역대 4위, OPS 0.996은 역대 9위,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 5푼 이상인 역대 11명 중 한 명인데요. 그중 한 명인 마이크 트라웃의 통산 성적과 그 2배를 뛴 매니의 통산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매니는 타점이 최고로 평가받던 시절 최고의 타점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1999년 147경기에서 165타점을 기록함으로써 출장 경기수보다 타점을 많이 기록한 마지막 타자가 됐습니다. 그의 매니가 162경기를 뛰었다면 182타점이 되는데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은 1930년 핵 윌슨의 191타점입니다. 결국 매니는 보스턴과 8년 1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에이로드에 이어 두 번째 2천만 달러 선수가 됩니다. 보스턴에 가서도 매니는 매년 MVP 투표에 오르는 활약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플래시 히트를 펑펑 날리는 본즈 때문에 오라클 파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만 해도 페네이 파크는 그린몬스터 때문에 우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으로 생각됐는데요. 하지만 매니는 보스턴에 가자마자 그린몬스터 위로 홈런을 마구 날리게 됩니다. 매니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연평균 142경기에서 41홈런 130타점을 기록했고 OPS는 1.039였습니다. 매니는 통산 12번에 30홈런 100타점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는 푸울스, 지미 팍스, 베이브 루스와 함께 역대 공동 2위 기록입니다. 1위는 에이로드의 14번인데요. 하지만 에이로드의 스탯이 뭔가 소프트 넘버의 냄새가 났다면 매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포스트 시즌 최다 홈런, 최다 타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매니 라미레스입니다. 매니는 괴짜, 4차원, 사이코라는 말이 어울렸는데요. 매니가 벌인 기행은 한둘이 아니죠. 2005년 프랑코나 감독이 투수 교체를 하러 올라왔을 때 그린몬스터 아래 수동 스코어보드실에 들어갔다가 관중들이 매니를 외치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가 왜 문제가 됐냐면 매니는 박힌 투수가 초구를 던지는 순간 정상 수비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 매니는 잠깐 에어컨 바람을 쐬러 갔다고 했지만 거기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매니는 트레이드 논란이 있었을 때 케빈 밀라가 만들어준 매니 빅 매니 피켓을 들고 나와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항상 준비되지 않은 채 스프링 캠프에 나타났고 인터뷰 거부, 고의 결장, 고의 삼진은 물론 구단 직원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뭔가 4차원이지만 유쾌한 이미지 그리고 엄청난 방망이 실력이 그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부임한 앱스타인 단장은 매니가 분위기 저해 주범이라고 생각해 내보내려고 합니다. 2003 시즌이 끝나고 텍사스는 에이로드를 내놓는데요. 이때 보스턴은 노마 가르시아파라와 김병현을 시카고 아이삭스로 보내고 매글리오 오도네스를 받아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에이로드와 매니의 교환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노마와 매니를 에이로드와 오도네스로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텍사스는 보스턴에게 연봉 보조와 존 레스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보스턴은 에이로드에게 남은 총액에서 3천만 달러를 줄여달라고 했고 에이로드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선수 노조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에이로드가 대신 보스턴 로고 사용권을 받기로 하면서 선수 노조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보스턴이 포기했고 결국 에이로드는 양키스로 가게 됩니다. 2004년 중반 보스턴은 가르시아 파라를 컵스로 보내고 마침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월드시리즈 MVP는 매니 라미레스였습니다. 앱스타인은 그 이후로도 매년 매니의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매년 웨이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08 시즌 중반 다저스로 보냅니다. 매니는 다저스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하는데요. 이에 다저 스타디움에는 매니 우드라는 전용 응원석이 생겼고 매니의 레게머리가 팬들 사이에서 유행을 합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09년 5월 매니는 첫 번째 약물 검사에 걸려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7월에는 뉴욕타임즈가 2003년 양성 반응을 보인 104명 명단에 매니의 이름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약물 선수임이 밝혀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매니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약물을 했을 몸매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매니의 금지 약물 사용 사실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2011년 매니는 템파베이와 계약했지만 약물 검사에 또 걸려 이번에는 100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은퇴하는데요. 이후 야구가 고팠던 매니는 대만 리그, 마이너리그,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지만 결국 초라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매니가 첫 번째 명예전당 투표에서 24%, 올해 네 번째 투표에서 28%를 얻은 건 그만큼 매니의 실력이 뛰어났고 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명의 최고의 선수를 기억에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